당나라 시인 중에 두 명 이야기하면 이백하고 두보인데 세 명을 얘기하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좀 갈려요. 왕유를 넣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맹호연이나 뒤에 나오는 이상은을 넣는 사람도 있고 예, 그 정도로 이제 왕유가 당대 시인으로 굉장히 명성을 떨쳤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시도 굉장히 잘 썼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 이제 시인일 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제 생평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골라내야 되는가 제 수업 중에서도 이제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건데 저는 이제 이 사람하고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제 불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고요. 어려서부터 이제 시인으로 명성을 떨쳤다고 이런 부분을 꼭 가져와야 되겠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제가 안 다룬 게 있는데 자가 마힐이죠. 그것도 이제 불교적인 영향으로 자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699년생인데 만으로 20세쯤에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중앙관직을 제수받습니다. 이때 중앙에 진출을 해서 그 이전부터 사실 시인으로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관직을 받는 것도 조금 수월하게 받은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그 예술가로서의 명성이 떨쳐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관직을 받은 이후로는 훨씬 더 상류층 인사들하고 교제를 활발하게 하면서 자기 그 예술 세계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 얼마 뒤에 과거의 급제를 한 719년에 했는데 바로 1, 2년 뒤에 약간 사소한 실수로 어, 그 관직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어디 좀 약간 중앙 관직에서 멀어지는 일을 겪거든요. 이런 식으로 벼슬의 부침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겪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내를 731년에 사별을 하게 됩니다. 불과 이제 만으로 32살 정도 되는 해였죠. 아내하고 정이 굉장히 깊었다고 하는데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에 관직을 뿌리치고 이제 망천이라는데 지금 섬서성 남전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넓은 장원을 사서 그곳에 계속 응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시들이 이제 걸작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별장을 짓고 중앙 관계 이후에도 계속 중앙에서 관직을 받고 일을 하는데 시간 날 때마다 망천에 계속 가면서 어, 시를 오랫동안 계속 짓거든요. 예, 그게 이제 망천집의 채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년까지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 관직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중앙 관계에서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시가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이런 산수시 같은 거거든요. 망천집에 들어있는 산수시 같은 거지만 실제로 쓴 작품을 보면은 어, 그 궁정 안에서 궁정의 생활을 다룬 그런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볼 생각인데요. 그리고 이제 교제시가 많고요. 교제시라면은 시인들하고 교류하면서 주고받는 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장구령, 맹호영 같은 선배 시인들의 극찬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이제 시인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왕유를 시를 이제 어, 자기들 이제 입맛에 맞게 시를 잘 쓰다 보니까 왕유를 어렸을 때부터 후원을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중앙 관계에서 음, 시인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여러 관직을 제수받게 되는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뿐 아니라 왕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대 조정에서 중요한 관직을 점하면서 시인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제 후배 시인들을 기르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보하고 잠삼 이런 후배 시인들하고 여러 차례 어,
서신 교환 등을 통해 가지고 두보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두보가 이제 관직하고는 좀 거리가 먼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좀 이제 두보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예, 그 시를 지을 때 그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들도 교환을 하고 어, 이런 식으로 후배 시인들을 키우는 역할도 왕유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누가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장구령 맹호연이라는 이 어, 왕유 선배격으로부터 왕유는 보살핌을 받았고 그 보살핌을 이제 후배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답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왕유의 삶 중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사람은 안사의 난, 알록산 이어지는 사사명의 난인데 이때 알록산에 발탁되어 가지고 벼슬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반역에 간주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저간이 밝혀지기로 왕유가 당 현종을 따라서 촉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가려고 했는데 채 가지를 못하고 어디 숨어 있다가 그 알록산 군대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발각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걸 이제 나중에 알록산이 사람들 이렇게 포로를 살피다가 이제 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유를 예전부터 자기가 알았으니까 글 잘 쓰는 거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벼슬을 줘가지고 억지로 하게 된 겁니다. 예, 이런 일도 겪었는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런 저간을 알기 때문에 반역죄로 처단받는 일은 없었고 오히려 그 이후에도 계속 예, 당고종, 당의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관직 생활을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모든 시인을 통틀어서 당나라 시인 중에 왕유는 거의 벼슬운이 가장 좋은 축에 속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망천집을 위주로 한 시를 이제 봐야 되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망천집에 실려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이 망천 별장 이게 이제 별장이라는 곳이거든요. 별장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먼저 어떻게 읊었는지를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망천집에 들어있는 짧은 오원 절구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보시면은 한 줄에 일곱 자 그리고 여덟 줄이니까 7원율시라는 것을 아시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문자가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요것들이죠, 그죠? 예, 이거는 아마 찾아보시면 운이 아닐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신선선자 계열의 운으로 지금 전부 아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이제 그 한어병음 약간 이거 좀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간체자 바꾸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현대 한어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바꿉니다. 그쵸? 예. 그리고 이제 감자인데 칸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자 사전을 보시면은 오히려 이제 번역이 그러니까 뜻이 제대로 안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감당할 감자이긴 하지만은 특히 이제 뭐뭐 할 수 있다. 예, 그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렇게 쓰였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가차자기 때문에 이건 뭐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차에 해당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면은 안 다루겠습니다. 이제 우루라고 이제 우루가 스님 그 부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일리 이거는 보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곱사등이 곱추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서로 대꾸를 이뤄서 이런 어, 뭔가 지금 발음도 비슷하게 그렇게 맞죠. 비구 장인 그렇죠. 경륜학 그 향리의 현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꾸입니다. 자, 그리고 피 이거는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시 요거는 문어라서 잘은 안 나오는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흥 이거는 천칭, 저울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이제 가로지르다에서 오는 건데 이제 흥만 하면은 어, 나무 등걸이나 뭐 그 나무로 된 거 간단하게 걸쳐만 놓아서 문을 만들어 놓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문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흥이라는 거, 이 발음 알아두시고요. 피 알아두시고 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 한자음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오는데 디귿하고 지읒 앞에는 디귿하고 지읒 앞에는 불이 부가 되죠.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이거 이제 제자고 이게 종자인데 이거 다 한어병음을 여러분들 그 간체자를 한번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간체자가 있지만은 뭐 찾아보시고 제가 이거 시험에는 이제 이렇게 가차로 나온 거는 시험에는 잘 안 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두 개, 차라리 요거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렇게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봐두시겠고요. 봐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 한자음에서 보시면 이제 감자를 보셔야 되고 염자는 많이 나왔고요. 그죠? 이 연자도 나왔습니다. 연소할 때 그거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되겠어요. 예, 구루하고 그죠? 구루병이라고 들어보셨죠? 곱추가 되는 병입니다. 비타민 중에 하나를 많이 안 먹으면 그게 걸린다고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랬어요. 구루, 예,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피자, 그리고 도자가 이제 이 거꾸로 도착하다, 예, 그 도자이고요. 그리고 신발 사자 보셔야 되겠고요. 자, 형자는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석을 같이 한번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망천 별장이란 말이고 동산에 이르지를 못했는데 그게 이제 1년을 향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는 비로소 뭐뭐 할 때 이르다. 예, 어, 이제야 비로소 예, 뭐를 하냐면은 이제 봄밭에 씨를 뿌리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예. 그리고 요 이제 3, 4구, 5, 6구가 각각 대구가 된다는 거를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비가 오다가 보니까 풀빛 색이 녹색이고요. 이게 이제 어, 직역을 하자 보면은 이게 이제 풀빛이 녹색으로 물들 수 있고 풀빛을 녹색으로 물들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약간 좀 어색하죠.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역으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시면은 비 오는 가운데 풀색이 예, 녹색으로 물들여질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 위에는 복숭아 꽃이 예, 붉게 타오르려 하네 해서 여기는 제가 그 직역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근데 위에는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위에는 직역을 하면 좀 너무 좀 의미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전하고자 하는 뜻은 이거거든요. 비를 맞았기 때문에 풀빛이 더욱더 이제 녹색으로 물들어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죠? 푸르게 이게 이제 한자어권에서는 푸르다하고 녹색 이거 이제 같이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푸르게 물들었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대꾸 보겠습니다. 우루가 같은 스님들, 비구 스님들은 불경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 곱사등이 마을 어르신은 마을의 어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대꾸가 됐고 비구 스님이 이제 마을의 그 장인들 그러니까 마을의 어른 그리고 경륜을 공부하고 경륜 이 사람이 하는 이제 불경 공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을 어른들은 향리의 어떤 그 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학을 배우는 것 그리고 마을의 현인이다 자체가 서로 현명함을 그리고 똑똑함 그리고 지식이 있음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대꾸로서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왜 곱사등이가 이제 어른으로 나오는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진부한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그 특히 이제 당 이 시기에는 어, 징용으로 차출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역이나 군대에 차출이 많이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곱사인 사람은 부역으로 차출이 안 되었습니다. 데려가봤자 이제 밥만 축내고 제대로 일을 못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부역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남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마을에 오래 살아남아서 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무슨 세옹지마 같죠. 예.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렇게 불리한 신체를 타고났는데 오히려 마을의 어르신 대접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옷을 벗고 신을 거꾸로 신고 서로 만나니 이제 서로 또 서로 만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 이게 이제 가까스로 걸쳐놓은 그런 문입니다. 그러니까 누추한 문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누추한 문 앞에서 서로 어, 기뻐하고 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망천에 예전에 이 사람이 이제 별장을 지어놓고 거기 수시로 가면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친해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망천의 어떤 그 광경은 굉장히 별장답게 멋있는 그런 풍광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을 틈만 나면 보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도 바로 드러나듯이 왕류 같은 경우에는 불교에 굉장히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스님이 일단 보이면 가서 무조건 얘기하고 봤어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에서도 저를 일부러 찾아가서 교류를 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을 어른들하고도 당연히 친하게 지냈고 이런 사람들을 오랜만에 이제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보면은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 굉장히 누추한 그런 광경이지만은 마음만은 이렇게 정겹게 서로를 맞이하는 아주 푸근한 이런 광경이라고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어, 여러분이 이제 한시 해석을 하실 때 이런 것들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어요. 이게 전부 이렇게 선자, 신선 선자로 이렇게 아분을 했는데 이거 제대로 사실 아분의 어떤 효과를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니은 계통, 은이죠. 그죠? 신선선 그런 계열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외가 아니게 이런 식으로 했죠. 뭔가 촉박한 느낌을 주려면은 여기를 어떻게 아분을 해야 될까요? 입성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우선 이 정도 하고 이제 이거는 망천집에 바로 들어있는 건 아닌데 망천집의 짧은 오원시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들이 많습니다.